요즘은 고객들이 상품 자체인 물질제를 구매하던 예전과 달리 경험제를 통해 최종 구매를 결정하는 시대가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한 시대의 변화와 함께 이번에는 고객 경험을 올바로 이해하고 이를 통하여 우리 서비스를 개선하고 혁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객 경험을 혁신하는 데에는 많은 방법론이 있고 이를 통하여 컨설팅하지만 여기에서는 고객을 알기 위해 가장 큰 두 가지, 우리 상품을 이용하는 고객이 누구인지를 알아보는 퍼소나와 우리 상품과 관련된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면밀하게 파악할 수 있는 고객 여정 맵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겠습니다. 우리의 서비스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생각하기에 앞서 우선적으로 정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서비스를 사용하는 대상입니다. 퍼소나란 우리 서비스를 사용할 만한 목표 집단 내에 있는 다양한 사용자 유형들을 대표하는 가상의 인물을 정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장의 환경과 트렌드, 그리고 사용자인 고객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A 보험회사는 최근 MZ세대를 타깃으로 보험 상품 서비스를 새로 출시하기 위해 퍼소나를 먼저 만들고자 합니다. 우선 인구 통계학적 요소와 타겟 고객에 대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배경을 설정합니다. 여기에는 나이나 직업, 가족이나 주거 상태, 그리고 보험과 연계된 자동차 소유 여부 등도 정의합니다. 사내에서 가지고 있는 각종 로그 분석 및 인구 통계학적 데이터 등과 함께 우리 회사에서 목표로 하는 타겟 고객군 정보를 참고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또한 이러한 타겟 고객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을지에 대해서도 설정합니다. 이름도 지어주면 좋죠. 우리는 이 사람을 보험 어린이의 줄임말인 보린이로 설정합니다. 이러한 고객은 평소 어떤 생활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을까요? 전반적인 생활과 함께 보험과 연계된 행동과 생각도 함께 이야기로 서술해봅니다. 스토리를 나열하면서 이 퍼소나에 빙의하여 생각하다 보면 이 스토리에서 타겟 고객의 보험에 대해서 기대하는 사항이나 목표 또는 불편하게 생각하는 점이 보이게 됩니다. 이러한 요소를 오른쪽에 한 번 더 나열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퍼소나는 우리 서비스인 보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 서비스에 대한 타겟 고객의 심상을 적어봅니다. 여기에서는 단순히 어렵다, 쉽다의 모호한 추상적 언어가 아니라 어떤 보험을 가지고 있다, 혹은 어떤 보험을 해지했다 등 대상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을 적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실제 A보험사의 퍼소나 제작 사례입니다. MZ세대의 특징과 함께 보험도 재미있고 쉬웠으면 좋겠다는 점, 그리고 부모가 들어준 보험을 가지고 있으면서 부모님의 단기 보험은 자녀가 모바일로 대신 들어준다는 점 등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해외 퍼소나 사례입니다. 이 퍼소나를 보면 요소를 시각화하여 표현한 부분이 많습니다. 제작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도표 등으로 시각화하면 서로 이해하기 쉬운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요즘에는 MBTI를 요소에 넣기도 해서 고객을 이해하면서 재미를 추구하기도 합니다. 퍼소나를 사용하면 사용자를 인간의 얼굴을 가진 한 개인적 인격체로 느끼고 보다 인간적으로 가깝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조직 간의 사용자 이해를 위한 상호 소통의 도구로 사용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실사용자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서비스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설정된 타겟 고객은 우리의 서비스를 어떻게 이용할까요? 이것은 고객 여정 맵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고객 여정 맵이란 보통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고객이 진행하는 경험을 시각화함으로써 서비스를 전반적으로 파악하는 방법론입니다. 사실 고객 여정 맵을 만들기 위해서는 관찰 조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앞에서 정의한 타겟 고객군에 해당하는 사람을 섭외하여 그들이 우리 서비스 혹은 다른 서비스를 사용할 때 어떻게 하는지 실제 관찰하기도 하고 이전의 경험을 듣기도 하면서 여정 맵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관찰 조사를 통해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는 고객 여정 맵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앞서 언급했듯이 관찰 조사, 인터뷰, 설문조사, 그리고 고객센터 등에서 우리 서비스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여기에서는 젊은 세대들이 보험에 대해서 어떻게 인지하고 있고 접근하는지에 대해 수집된 데이터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나열했네요. 다음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단계를 정의합니다. 보통은 인지, 탐색, 결정, 사후,
4단계로 정의하고 여기에서 각 서비스의 특징에 따라서 단계를 추가하기도 합니다. 배송 관련된 데이터나 SNS에 후기를 남기는 것은 사후 단계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SNS에서 후기를 보고 서비스나 상품에 관심이 생긴다면 이것은 인지 단계에 속하겠죠. 고객이 각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소를 나열합니다. 고객들은 의외로 매장에서 모바일로 탐색을 하거나 온라인 결제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꾸로 온라인에서 탐색을 하고 오프라인에서 결정을 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러한 장소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 서비스가 어디에 해당하고 각 장소에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단계에서 고객이 상품과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을 만족도를 기준으로 나열합니다. 각 단계에서 서비스를 사용하면서 어떤 이슈가 있는지 혹은 어떤 부분에서 만족했는지를 여정의 형식으로 그리면 됩니다. C문고에서 학습지를 구매하는 학부모의 고객 여정을 맵으로 제작한 예시입니다. 이 고객은 명확한 학습지의 이름과 출판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앞 단계에서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가까운 지점이 일찍 문을 닫는 바람에 다른 곳으로 다시 찾아서 이동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아래쪽에 위치한 이슈, 즉 고객이 불만족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중점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까스로 C문고에 왔는데도 학습지를 살 수 있을지 여전히 확신을 할 수 없어서 불만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드림을 통하여 학습지 5권을 구매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길고 복잡한 절차 때문에 만족도가 매우 떨어졌습니다. 각각 어떤 문제점인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페인 포인트는 매장에 들어서자마자 입구에 서 있는 안내판 때문이었습니다. 안내판에는 2019년 4월 27일 토요일부터 동반성장위원회의 권고사항으로 대형 서점의 학습물 판매는 1년 6개월이 지난 후부터 가능하다고 써여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결국 학습지를 살 수 있는 것인지 확신이 서지 않기 때문에 고객들은 매장 직원을 찾아서 다시 한번 확인 질문을 해야 했습니다. 두 번째 페인 포인트는 모바일 앱에서 사용하는 바로 드림 서비스였습니다. 고객이 매장에서 일부러 모바일 앱으로 구매하려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10% 금액 할인이죠. 고객은 책도 이미 골라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치 매장 계산대에서 직원이 바코드를 찍으면 바로 계산할 수 있는 단순한 과정을 기대했지만 이와 달리 바로 드림의 과정이 너무 길고 결국 이 고객은 오류가 나서 바로 드림으로 학습지를 구매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스타벅스 자주 이용하시죠? 스타벅스는 커피는 파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인 경험을 파는 회사라고도 하는데요. 초기 스타벅스의 고객 여정 맵을 보시면 배드, 즉 불편사항은 모두 기다리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당시 바쁜 아침 시간에 커피를 사들고 가고 싶지만 지각할까봐 그냥 지나친다는 고객 의견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모닝커피를 사고 싶으면 조금만 일찍 일어나라고 고객들에게 잔소리를 하고 싶나요? 스타벅스는 이러한 고객의 아쉬움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14년 사이렌 오더를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사이렌 오더는 2014년부터 2021년까지 누적 주문 건수 2억만 건을 돌파하였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주문과 맞물리며 더욱 급속히 성장했는데요. 론칭 초기만 해도 누적 주문 건수 1천만 건 돌파까지 2년 4개월이 걸리는 데 반해 1억 9천만 건부터 2억 건까지는 불과 2개월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상권별 비중을 보면 오피스 상권이 32%로 가장 높았고 특히 출근 시간대인 8시에서 9시 사이렌 오더 주문 비중을 살펴보면 약 48%로 절반에 육박해 고객 2명 중 1명은 출근 시 사이렌 오더를 통해 주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객 여정 맵을 통해서 우리는 고객이 우리 서비스 전반을 이용하면서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서 불편하게 생각하는 요소나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죠. 이론적으로 아래쪽에 있는 불만족한 요소를 발견하여 고객이 만족할 수 있도록 개선하면 불만족 요소는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고 이것은 우리 회사가 추구하는 최적의 고객 경험 목표가 되어 우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은 만족도가 높은 여정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불편사항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고객 중심의 혁신적인 새로운 서비스가 탄생하기도 합니다.
스타벅스 코리아의 디지털 혁신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장석현 스타벅스 코리아 데이터 마케팅 팀장은 비결을 묻는 질문에 고객의 작은 불만도 놓치지 않고 분석하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빅데이터를 분석할 때 중요한 건 빅이 아니라 데이터에 있다며 아무리 작은 데이터라도 다른 데이터와 함께 놓고 분석하면 제품과 서비스를 계산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스타벅스의 디지털 혁신은 매출이나 수익이 목적이 아닌 어디까지나 고객의 편의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스타벅스의 디지털 서비스 가운데 실패가 없는 건 고객을 중심에 놓고 디지털 혁신을 추진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날 잘 나가는 브랜드들의 성공 비결은 단지 그들이 판매하는 제품의 품질과 가치만이 아니라 그들이 창출하는 여정의 우월함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